엄마,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세요. 연희는 내일 엄마랑 같이 놀이동산 간다는데, 나도 그 놀이동산 가고 싶어. 엄마, 놀이동산 데리고 갈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수희야, 바까 먹은 건 뭐니, 그러면? 어? 그거 그리고 빵이야. 너 엄마 피곤하실 테니까 응석 그만 부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동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어서 씻고 주무세요. 그리고 엄마 나 낮에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맨날 가면은 장아찌 먹고 청국장 먹고 냄새나. 나는 그거 말고 연인애처럼 스파게티 먹고 싶어. 스파게티 해주세요. 수희야, 너 그럼 못 써. 너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응석을 부려. 어? 애기도 아니고. 너희 할머니한테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훈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가 하루 종일 어떻게 얼마나 찾은지 알아? 그냥 이렇게 안 그러던 애가 요즘에 왜 이래? 다 필요 없어요. 동생 챙기는 것도 지긋지긋하고요. 엄마가 동생들 알아서 하고 다 해요. 나는 학교도 쉬고 엄마도 쉬고 다 싫어. 날 냅둬요 좀. 야 미쳤나 왜 이래 진짜? 아니 이게 학교 가더니 입학하고 나서 더 좋아져야지. 그냥 동생들도 안 챙기고 요즘 왜 이래? 그냥 아빠를 꼭 닮아가요 그냥. 네. 오히려 학교를 안 다니는 유치원생 때는 오히려 동생들도 잘 챙기고 이렇게 어른스러웠는데. 그렇죠. 어머니 씻고 주무세요. 네. 이러고 하더니 갑자기 학교 가는 그 가더니 순간 이렇게 변했어요. 오늘 이 아이의 네. 걱정은 다중인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네. 드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진짜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렇죠. 내 오히려 학교 가면 어른스러워질 듯 없다 한데 말이죠. 그렇죠.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어른스러웠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지금 네. 굉장히 달라지면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당황스럽죠. 그런 상황이 네. 벌어졌는데 이 아이 다중인격인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한 걸까요? 네, 환경의 변화가 아이한테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되고요. 이 아이한테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잠깐 짧은 시간에 가출을 이렇게 가출도 했었어요? 잠깐 1시간 반 정도 엄마한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비정상적으로 웃음을 짓거나 아니면 기이한 몸짓 뭐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입학한 후에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한 시간 반의 가출을 도대체 어떻게? 그거 외출 아니에요, 그 외출? 외출도 아니고 잠깐. 평소에 아이는 이제 네.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엄마한테 문자로 어디로 네. 가겠다고 해서 자기의 이제 행방을 갖다 안내를 하고 네. 그리고 동생이 이제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보살피고 5시 반, 6시 됐을 때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동생을 케이스였는데 데리고? 네. 그냥 정확한 시간 루트가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죠. 매번 그랬었는데 공간이. 이 아이가 이제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제 학교 근처긴 하지만 흐미진 놀이터에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엄마가 이제 불안해서 일을 하다 말고 이제 막 달려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요. 네. 가출을 한 번 했습니다.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때요. 다 커서지요. 네. 가출을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줬어요. 아, 네. 좋은 친구들. 왜냐면은 저는 이 네. 가출한 친구들 잡아오는 게 취미였거든요. 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누가 가출을 하면 쟤 저기 있는데요. 쟤 데리고 다 올게요. 일러주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쨌든 가출하고 가출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4시간 만에 어머니가 기훈아 밥 먹으러 와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갔던. 외출을 했네요. 저는 가출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도 가출이라고 인정 안 했던 그런 게 생각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문제아적인 생각이 있어서 가출한 건데, 어린애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후로 아이가 주부님 같은 경우도 좀 달라졌나요? 네, 저희 아이도 처음에,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는 오히려 가방도 스스로 잘 챙기고, 엄마 저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엄마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올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 혼자 올 수 있어, 막 이렇게 등하교를 하더니 이제 혼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자기는 형아반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엄마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니. 전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네네.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정확한 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째도 있어서 그 애기 5살짜리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둘을 이렇게 하려니까 처음에 솔직히 학기 초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는지 솔직히 그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셨어요? 애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야단만 쳤죠. 그렇죠. 너 왜 그러냐고.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네. 안 하다가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제 스스로 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있- 네, 손톱도 초등학교 물어뜯는 것 들어갔는데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요. 근데 그랬던 그럼 기억이 부모님은 있었어요. 막 혼내시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데 어머니가 이제 하지 마. 네. 나 계속 하니까 어머니가 야, 하지 마! 하고 한테 탁 맞았거든요. 네. 피가 한번 탁 나니까 네. 안 하게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아팠구나. 수희 씨는 뭐 그런 기억 없으세요? 초등학교 저는 이후? 제 기억에는 워낙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저는 네. 정교를 대표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교를 대표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주부님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네. 고민도 많이 애기 때리셨나요? 아빠랑 하려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사회 혹시 그런 초년생처럼.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유치원 때는 저희가 형아반이었는데 학교로 들어가니까 정말 제일 1학년에 저학년이죠. 애기 취급하고 형들이 음. 혹시 그래서 얘가 애기처럼 행동하나 이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코칭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얘 갑자기 왜 이래 이러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속에서 짜여있던 뭔가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일춘기 아닌가요? 일춘기?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표현을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층기. 예. 대부분의 행동에는 이렇게 징후가 먼저 있죠. 사실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에서 많이 쌓여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네.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조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사실은 좀 불안한 시기이기도 해요. 이제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해서. 네,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네. 환경이고 그런데 또 잘 보이고 싶은 그렇죠. 이런 욕구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이들이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입학과 동시에 지금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초등학교라는 곳이 아이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단 아이들은 그 마음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는데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안팎으로 보면은 집안에서는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아침에 잠자리 시간이죠. 저녁에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동생은 아직까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자라고 하니까 아이 스스로는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은 또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칭찬 스티커 네. 아시죠? 네, 네, 네. 1학년들이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네.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부모한테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칭찬 스티커를 받아다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이들의 큰 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공평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상담했던 이 사례의 아이는 학교에 모르고 급식 수저를 가져가지 않았대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저를 네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스티커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네. 이 스티커를 꼭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엄마랑 선생님 칭찬 스티커를 다 모으고 나면 부모님이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네. 이용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동생들한테 치이다가 엄마랑 아빠랑 자기랑 셋이만 이제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빨리 받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 놀러를 제가 한번 데리고 갔으면 어떨까? 마음이 쎄하네요. 부모님이랑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부모님 가고 싶은데 네. 또 칭찬 스티커가 한 장이 모자랄 때는 기훈이 삼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괜찮네요. 패키지예요. 괜찮네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저희가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문의 전화가 왔다고 네네. 합니다. 한번 전화 일단 연결해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독산동에 살고요. 38살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인가요? 들어갔죠? 네, 이제 입학 전에 있고요. 전과 후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예,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네. 어떤 점이 아. 달라졌나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정말 착실하고 속도 안 썩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아들은 없다. 일어나죠. 근데 네. 입학하고 나니까 애가 짜증도 정말 심하게 오고요. 네. 또 가장 고민되는 건 요즘에 가끔 밤에 오줌을 싸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혼을 내자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두 잔이 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특별히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변해서
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전화 드리게 됐거든요. 어머님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이제 1학년 입학했어요. 이제 1학년 네. 입학한 거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 다가오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적응했을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예, 예. 문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걱정되시긴 하시겠어요. 예, 좀 많이 걱정이 네네. 돼요. 이곳에서 한번 네. 어떤 예. 이유 때문에 그런지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학년 사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오줌 싼 적 있죠? 아니 없어요. 저는 네, 있을 전혀 것 같은데. 없어요. 저 4학년 때 한번. 아. 4학년 때 한번 너무 급해서 그랬더니 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방송하다. 근데 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손톱을 물어뜯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밤에 이제 이불에다가 네. 지도를 그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일춘기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학년이 높아지면 이불에 지도 대신 이제 술을 한 잔 들어가는. 네. 그런데 어쨌든 자 어머니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강한 스트레스 아니면 또 이불에 지도를 그렸으면 어떤 좀 놀랐나 학교에서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아이들의 행동 경향은요,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초반이 상당히 많이 힘든데요.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서 3일 만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라고 밥이 맛이 없다는 둥, 선생님이 무섭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토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새집 들어가면 새집 중후관이라는 네네네. 것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는 새학기 중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치원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유치원 시기에서는 조금 자유로웠던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요. 네. 아이가 꼭 굳이 뭐 이렇게 뭘 고쳐야 되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고 조금 서서히 기다려주면 원래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아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조절, 정서적인 반응, 네.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그 짜증을 내고 이 밤에 오줌을 싸고 이러는 거는 일어났을 때 아침에 본인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 좀 어떻게 근데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뭐 좀 소외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침에 부모님의 행동이 또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엄마가 조금 얼마만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냐, 배려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네네. 조금 텀이 좀 좁아들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 그 될 수 아침에 있는 너 거죠. 왜 오줌 쌌어? 이게 화내면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아이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잘했다고 칭찬해주기도 뭐하고 네. 이거 뭐 어떻게 근데 해야 이게 되는 굉장히 건데. 애매한 게 왜냐면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아이가 이불에 실례를 한 것이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얘가 왜 이래? 얘가 이렇게 왜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뭐 어제 너무 심하게 놀았나? 뭐 이 정도로 부모님들 사실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네, 아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네, 어쨌든 그 앞에 저희가 연기했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네네네. 아이가 예전에는 그 연기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동생들 잘 챙기고 어른스럽고 이랬는데 입학하고 나서는 동생도 챙기기 싫어하는 이게 뭐 질투라고 보면 될까요? 굉장히 동생하고 싸우고 네네. 그렇죠. 이제 변화된 모습. 근데 직접 상담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전적으로 내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엄마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스스로 준비물을 챙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동생보다 먼저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요. 학교에 갔다 와서 3일 만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동생도 우리 학교에 보내.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가? 동생은 유치원을 가야지. 라고 했더니 우리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갔다가 오니까 나랑 똑같이 잠자면 되니까
그러면은 동생도 같이 거기를 보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네, 의외로. 초반에 아이들은 네. 대부분의 더 놀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 그 주부님 시간에- 아이도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지금 아들이잖아요. 네. 잠자는 시간을 다르게 하세요? 아, 큰애는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왜냐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학원 숙제도 있고 학교 숙제도 있고 뭐 일기도 써야 되고 그럼 오히려 갑자기 저쪽 집은 오히려 동생이 장례 내보내요. 부러워하겠네요. 동생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큰애가 부러워해서 맨날 저한테 다시 유치원으로 가고 싶다 그러긴 해요. 유치원을 가고 네, 싶다고. 너는 좋겠다. 참 좋겠다. 정말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몇 하더라고요. 학년이죠 지금 큰애가? 3학년이에요. 공부 안 해서 좋겠다. 맨날 그 소리를 3학년이면 제가 해요. 봤을 때 이춘기 정도 이제 붙으니까 4, 그런 것 5학년 때. 같아요. 네.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네. 두 곳,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희가 사례를 했던 네. 것과 지금 전화로 문의를 주신 우리 주부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 둘 다를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바뀌어진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의외인 게 형제나 이렇게 자매나 남매가 있으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왜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크면서는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다시 또 동생에 대해서 이런 질투감을 느끼고 그런다는 게 조금 의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질투는요, 네. 동생이 뱃속에 엄마가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네네.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질투를 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네. 있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엄마가 이제 많이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동생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엄마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죠. 지금 그러면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큰 애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겠네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상담 전화를 주신 주부님께서는 저희가 아이가 몇 명인지는 안 여쭤봤네요. 전문가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이가 지금 신뢰를 하고 엄마한테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고 사실은 아까 저희 사례랑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네.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제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해라. 그렇죠. 이런 소통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근데 행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모님 입장에서 네.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아이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학교 생활은 어떠니, 선생님은 어떠니, 친구들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으로 아이의 말을 그냥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아이의 수정을 말을 받아줘야 할지. 듣는 부분들도 좋은데 어떤 주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을 뭘 먹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 가본 데가 있으면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쪽으로 이렇게 접해서 가는 부분들도 좋겠죠. 너랑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면서.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어쨌든 방법. 우리 주부님 입장에서 비슷한 지금 입장이라서 그렇죠.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그럼 만약에 솔직히 저희는 지났어요. 3학년쯤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요건 네. 아닌데 이제 지금 둘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친구하고 끝나고 학교 끝나고 놀게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친구하고 노는 것들은 좋죠. 네.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은 네네. 거기 중에서도 사회성 이런 것들도 많이 차지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물어본다던가 뭐 이런 친구를 통해서 물어봐요. 통해서 아니, 얘는 안할 몰래 수도 물어보고 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주변에서 보면은 그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는 네, 이런 저희도 시간들을 약간 많이 그런 갖더라고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학교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생각합니다. 그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무엇보다도 아이한테 관심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관심. 지금 우리 주부님께서 여쭤보는 네. 이야기는 이제 주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에게 대해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 같은 거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을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 뭐 매를 들어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혼날 때는 확실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네네. 방법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이 여행을 떠난다든지 좀 구체적인 방법 뭐가 없을까요? 일단 이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네네. 부모님하고 선생님에 대한 인정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인정. 많이 중요하게 차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뭐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지 않은 일들을 갖다가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네.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죠.
잘하지 않은 일도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아, 칭찬해라 이러면 그냥 그렇죠. 뭐든지 칭찬하시는 막연하게 분들. 뭐 이런 거죠. 이불의 신뢰라면 그럴 수 있어. 잘했어. 뭐 이렇게. 엄마는 더 커서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칭찬 이렇게 오모한 칭찬은 안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했으면 너 심부름하는 우리 기훈이는 최고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그래요. 해달라. 또 어떤 그렇군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네. 칭찬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할 때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짧고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잘했어요. 가연이 굿! 뭐 이런 식으로. 너 최고야! 굿! 이런 거. 그 아빠로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만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그런 방법 좋은 방법이죠. 그래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네. 자기가 칭찬받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삼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의 우쭐함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엄마 친구 엄마한테 부탁할 맞아, 맞아.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칭찬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한 경우도 솔직히 저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더 좋아해요. 저 기억나요. 정말 저 인정받는 것 기억나는 게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기억나는 뭘 게. 또 기억나요? 나 어릴 때 네. 밥을 내가 잘 먹었어요? 한번 음식을 안 가리고 막 먹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리 기훈이는 참 음식을 안 가리고 참 잘 먹어라고 네. 했는데 그게 주변 분들도 기훈이가 그렇게 음식을 안 잘 가리고 잘 먹는다며 먹는다며 이렇게. 네, 해갖고 내가 막더 잘 먹- 그때부터 몸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소화비만의 지름길로 가는 게 그때니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네.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어쨌든 뭐 기억이 있습니다. 칭찬은 지금 그렇죠. 어른에서도 들으면 좋은 건데 아이 때는 더 힘나게 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칭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그런 칭찬은 아이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행동을 갖다 퇴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엄마는 앞에서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네. 아빠는 그렇지 않고 뒷전에서 가만히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아이는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적절하게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혼낼 때는 그게 같이 혼내준다. 엄마들 제일 싫은 게 뭔 줄 알아요? 옆에서 쟤는 옛날에 이것도 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우리 홍주부님, 네. 우리 주부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걸 것 네, 같아요. 특이해요. 아빠가 혼내주면 옆에서 더 일르는 일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네, 마세요. 옛날 일까지 꺼내서 그렇죠. 참.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칭찬할 때 말로만 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왜 스킨십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을 이렇게 잡고 뽀뽀해주다든지. 얘기해주든지 안아준다든지. 잘했다고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칭찬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네. 칭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칭찬해라라는 등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칭찬 네.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칭찬보다도 또 비언어적인 칭찬이 아이들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네. 이 저희가 칭찬 기술, 기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존 럭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기술이 합쳐지면 네. 최고의 걸작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보다 이 네. 기술이 더해지면은 정말 우리 아이는 최고로 커지지 않을까. 어떤 기술, 이런 기술? 그런 기술 말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어떤 주부님이 네. 다 있으신데, 우리 홍주부님처럼, 제 옛날에도 이랬어. 이런 기술은 많이 아니고. 변하셨대요. 그렇죠. 네. 칭찬의 기술을 같이 활용하면은 네. 최고의 걸작이 우리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거 어떨까요? 네. 하이파이브. 오, 머리 쓰다듬는 예. 좀 그러면 아이와 함께 좋네요.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진짜 근데 애들 그렇죠. 하이파이브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예. 하이파이브 막 점프하면서도 하고 뛰어서도 맞아요. 하고 한번 해보면은 뭐 보기도 좋고 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가장 진실한 지혜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내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데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기분 좋다는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한번 할까요? 오늘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네. 뭐야. 팔뚝을 때렸네요. 저희는 네. 이래서 사랑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